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적. 갑자기 말이 꼬였는데 잠깐 혀가 꼬였네 하고 웃고 지나간 적.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팔이 이상하게 저릿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뇌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뇌경색일 줄은 몰랐어요.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듣기 쉬운데 이유라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친 사람은 쓰러졌고 그 신호를 알아챈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 바로 뇌경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초기 증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위험 행동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가족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처음엔 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 화장실 가다가, 잠자는 도중,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지러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 그 몇 시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 뇌경색은 쉽게 말해 뇌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뇌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뇌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분이 늦어질 때마다 뇌세포 수백만 개가 죽는다.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초기 신호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좀 피곤한가? 혈압 때문인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증상,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걷는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흡연하시는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이런 분들의 어지럼증은 단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발 저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저림을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유독 저리거나 갑자기 감각이 둔해지거나 젓가락질이 이상하게 안 되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 힘이 빠지는 느낌.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한 분은 아침에 칫솔질을 하다가 칫솔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손에 힘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고 10분 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뇌경색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손 마비가 남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 손에 힘 빠질 때 바로 병원 갈 걸. 여러분, 몸은 미리 신호를 줍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말이 어눌해진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에서 정말 위험한 신호 중 하나,
바로 말이 꼬이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지고 말이 느려지고 혀가 굳은 느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말을 이상하게 해? 술 마셨어? 발음이 왜 그래? 이런 말 들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 건강하던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니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남편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결과는 초기 뇌경색.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뇌경색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경색의 예고편 같은 상태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즉시 병원 가야 합니다. 거울을 벗는데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다. 웃는데 얼굴이 비대칭이다. 물을 마시는데 한쪽으로 흐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얼굴 마비와 말, 어눌함이 함께 오면 즉시 119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침 맞으러 가거나 집에서 쉬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치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위험합니다. 갑자기 힘을 주다가 혈압이 급변하고 혈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밤중 화장실 갈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이상하면 절대 참지 말고 도움 요청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정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얼굴 한쪽이 처진다.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시야가 흐려진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온다. 특히 중요한 건 갑자기입니다. 천천히 진행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겼다면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병원 가지 뭐.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아닙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뇌세포는 계속 죽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증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손에 힘이 빠진다. 말할 때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어지럼증이 반복된다. 자꾸 한쪽으로 부딪힌다. 걷다가 중심을 잃는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관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이 뇌경색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이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최악의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 자기도 모르게 혈관을 막는 행동, 아침 습관, 이 부분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도다리로 오래 걷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쓰러진 사람도 혈관은 몇 년 전부터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짠, 음식, 늦은 밤 야식, 운동 부족, 물을 안 마시는 습관,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무슨 뇌경색이야.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혈관은 다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오늘은 왜 고혈압과 당뇨가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습관 중 무엇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진짜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혈압 괜찮던데 조금 높아도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약 안 먹어도 별 증상 없어요. 하지만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강한 물살이 계속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벽이 상하고 딱딱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안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달라붙기 쉬워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뇌경색 또는 뇌출혈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위험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남성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지만 약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그 한 번의 방심이 결국 반신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혈압약을 마음대로 끊고 계신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뇨는 혈관을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당뇨도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혈당 높은 병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혈액 속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특히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신경 감각도 둔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의 이상 신호를 늦게 느끼게 됩니다. 손발 저림, 발 감각 둔함, 어지럼증, 피로감, 이런 증상을 단순 노화로 착각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한 분은 계속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몇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고 병원에서 초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뇨 관리가 오래 안 되셨네요. 혈당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거정,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삼겹살, 튀김, 야식, 곱창, 라면, 국물, 짜고 기름진 반찬. 먹을 땐 행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붙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마치 배수관 안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특히 무서운 건 그 전까지 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나오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높네 뭐 약 먹기 싫은데 이렇게 버티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 행동,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혈관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위험한 줄 모릅니다. 첫 번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국물까지 싹 먹는 습관. 젓갈, 장아찌, 찌개, 라면, 국물,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입맛이 점점 찬 음식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버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물을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 수면 중 탈수 상태가 되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혈관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TV만 오래 보거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 건강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 혈관 순환이 나빠지면 혈전 위험도 커집니다. 절대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지금부터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 김치도 너무 짜게 먹으면 위험합니다. 국물류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튀김 음식, 치킨, 튀김, 돈가스. 이런 음식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설탕이 많은 음식, 달달한 빵, 과자, 음료수, 당류 위험을 높이고 혈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반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음식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이런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우이, 토마토. 특히 색깔 있는 채소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음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식사는 배부르게 먹는 습관보다 적당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나는 담배 오래 피워도 괜찮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 계십니다. 80살까지 담배 피운 사람도 많아.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의를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들 중 흡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흡연이 같이 있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결국 혈관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 결과가 됩니다. 오늘 짠 음식, 오늘 운동 안 한 것, 오늘 물 안 마신 것, 오늘 혈압약 빼먹은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몇 년 뒤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뇌경색 예방법, 가벼운 운동 방법, 위험할 때 응급대처법, 그리고 민간요법,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행동 때문에 병원 갈 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끝까지 함께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의 초기 증상과 위험 신호,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생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유전이면 끝난 거지. 이미 혈압도 있는데 늦은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은 생활 습관만 제대로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혈관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관 기능도 점점 나빠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아파서 운동 못해. 나가기도 귀찮아.
집에서 TV만 봐.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 30분, 조금씩 걸으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걷기, 식사 후 집 주변 천천히 걷기, TV 보다가 중간중간 일어나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과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간단한 운동,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숨차게 운동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안전한 운동입니다. 추천드리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걷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가볍게 팔 돌리기,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를 약하게 타기,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몸은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새 자고 나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 안 마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혈관 건강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다가 새벽 늦게 자는 습관,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골이 심한 분들, 수면무 호흡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밤새 산소 공급이 떨어질 수 있어서 뇌혈관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다, 자꾸 졸리다, 코골이가 심하다, 이런 경우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간요법. 어디까지 괜찮을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 민간요법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이거 먹고 혈관 뚫렸다. 이 물 마시고 혈압 내려갔다. 이 즙 먹고 병원 안 간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혈관을 단번에 뚫어주는 음식은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 안 된 민간요법. 무조건 믿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식습관 자체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위주의 식사, 적당한 견과류, 등푸른 생선, 싱겁게 먹는 습관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을 끊는 행동입니다. 자연식 먹으니까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약 끊었다가 쓰러지는 경우 많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해야 합니다.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약 오래 먹으면 몸 망가진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혈압 조절 안 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어지러우면 그냥 빈혈이다.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경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한쪽만 저리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잠깐 좋아져도 혈관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호 뇌경색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다. 걷다가 비틀거린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이상하게 멍한 표정을 짓는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절대 조금 쉬어봐 하면 안 됩니다. 즉시 병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몇 시간 안에 치료해야 후유증을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 따기, 침 맞기, 집에서 눕혀놓기, 괜찮아지겠지 기다리기. 이런 행동 때문에 시간을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뇌경색은 민간요법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말이 이상했는지, 언제부터 팔 힘이 빠졌는지 이 정보가 치료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뇌경색 환자분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 걸릴 줄 몰랐다. 그런데 사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혈압, 어지럼증, 손발 저림, 피곤함, 말, 어눌함.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설마라는 생각으로 그 신호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잔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가족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물을 안 마시는 습관, 약을 마음대로 끊는 행동, 운동 안 하는 생활. 지금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내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드시고, 조금 더 걸으시고, 혈압 확인하시고,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분들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말투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한쪽 손을 자꾸 떨어뜨린다면 그건 단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빠른 판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인생을 바꾸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88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꼭 행복한 시간 오래 보내시길 바랍니다.